자, 말폭탄을 쏟아내고 있는 안철수 대표와 비안 세력 서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그림을 그리는지 좀 여쭤보면서 지금 안철수 대 호남 중진 결별 수순을 밟고 있는 거 아니냐. 안철수 대표는 계속 지역구도 탈피 얘기하고 있고요. 2달 안에 지지율 20%를 올리겠다던 안철수가 오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역구도 박제화된 정치관념 탈피해야 합니다. 호남 중진들으라고 한 소리시고, 그리고 지지율 변동 하나의 사건, 이벤트만으로 바뀌지 않아요. 축적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외연 확장 향한 노력을 계속해 수권 정당이 돼야 합니다. 기존 세력이 아무리 강고해도 명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듣기에 따라 그렇죠. 이게 지금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발끈. 전당대회 열어 통합 주장, 이거 정치 A, B, C도 모르는 것이. 유성엽 의원, 도둑 두목도 덕목이 있는데 안철수 따라가면 패가 망신해요. 조배석 의원, 정치 미아의 안방까지 내준다니 자괴감이 듭니다. 저는 제도 정치권에 아무런 세력도 없이 국민만 믿고 혈혈단신 들어왔습니다. 기존 세력이 아무리 강고해도 명분을 이길 수는 없다고 믿습니다. 제가 때로는 부족함이, 때로는 오류도 있었지만 역사 발전의 진리를 믿고 늘 뚜벅뚜벅 제 길을 걸어오려고 노력했습니다. 옳은 길이라면 가시밭길이라도 기꺼이 가고, 옳지 않은 길이라면 방금 비단을 깔아주더라도 가지 않겠다는 각오로 그렇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드리면서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올바른 길 국민만 보고 계속 걷겠습니다. 정치는 원내 중심의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다수의 40명 중 30여 명의 의원들이 반대하면은 안철수 대표도 통합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 그것을 거둬들이도록 요구할 겁니다. 설득할 겁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나 이 통합파들 입장으로는 원내 의원, 원내 국회의원들의 생각을 떠나서 당원들의 전체적인 생각이 통합에 찬성한다. 그래서 전당대회라도 가서 이 통합을 이뤄내겠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한 얘기를 하시는 안철수 대표의 측근들도 있지만은 그것은 정치의 ABC도 모르는 소리고, 세계 어떤 정당도 원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그렇게 결정되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샘문 한쪽 열어놓고 탈영병들에게 무조건 복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바른정당에서의 추가 탈당설도 나돌고 있습니다. 한데 우리 당은 대문을 활짝 열고 갈 곳 없는 정치 미아들에게 안방까지 내주겠다는 식이니 누가 옳은 건지 뭐가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참 제가 볼 때는 현재 그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와 호남 현직 의원들과의 목적의 차이는 이미 국민들이 다 알아요. 안철수 대표는 장기적으로 대권을 향해서 가겠다. 민주당의 박지원 대표도 호남 의원들은 당장 추운데 지금 민주당의 격부를 쬐야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달려지는데 어떻게 승부가 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시간이 결정날 것 같아요. 안철수 대표의 그 주장이 실제 좀 버티면은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질 경우에 그 지지율이 다 안철수 대표한테 가거든요. 그거를 이제 기대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호남 의원들은 그 전에 어떻게 이제 춥고 절단 날까봐 이제 사들 이제 그 안철수 대표한테 동의 안 하는 거고. 결국에는 안철수 대표가 얼마나 뚝심 있게 하느냐. 특히 이제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가 볼 때는 현재로서는 이제 국민의당이 대패할 거예요. 그 상황에 비난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여기에 이제 그 승패의 관건이 달려있죠. 다만 이제 제가 하나 얘기하는 거는 그 박지원 의원께서 좀 정치 팔단답지 않게 이렇게 바른정당과 통합하는 거를 정치 공학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안 맞아요. 정당이 뭡니까? 이념으로 통합하는 건데 그것이 무슨 영호남이 화합하는 걸
것을 정치공학이라고 비판하면은 안 맞죠. 굉장히 오랜 시간 얘기하셨는데 결국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방선거만 견뎌내면 제가 볼 때는 이긴다? 안철수가 이긴다. 짧게 해주셔야 돼요. 영호남 양박사. 통합이 이념이에요. 정치공학이지. 아니 중도 자, 통합. 정확하게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예, 예. 남북 문제나 외교 문제에 있어서 최고의 그 진보 농객 중에 이라고 하거나 최고의 그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 박지원 전 대표입니다. 예. 그다음에 노동복지 영역에 있어서는 정동영, 천정배 의원이 상당히 그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의 그 진보적인 정치인들보다도 더 왼쪽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끊임없이 우양우를 그 네. 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편향이죠. 예. 그리고 기본적인 정치 노선을 갖다 변경시켰단 말이에요. 예. 정확하게 말하면 변질됐거나 전향했지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한 지붕에서 같이 살 수 있고 그게 통합입니까? 지금 그리고 그게 이념은 정확하게 지역 시간이 정치공학을 너무 많이 이념이라고는 하지 갔어요. 않아요? 서로 네가 나가라죠. 지금 네. 안철수 대표는 네. 그래도 지구는 돈다처럼 그래도 오른쪽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갈릴레오가 아니라 갈릴레이 흉내를 내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 호남 중진들은 이 기회에 갈랐어야 된다는 건데 다만 누가 나가느냐 이것만 지금 남았지. 저러고 같이 당이 되겠습니까? 이게 이종훈 실장님. 예산안 통과가 사실은 이 국민의당의 해체를 지금 부추길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호남 KTX를 받아들여줬으니까 사실은 그 호남 쪽 그 중진들 생각에는 민주당과 사실 손을 잡은 거거든요. 어떤 그렇죠. 의미에서는. 네, 네. 그런데 오늘 의총에서 만약에 이걸 뒤집는다. 네. 그러면은 안철수 의원 쪽의 그 승리고. 그러니까 의총이 만약 이걸 받아들인다 그러면 사실상 해체의 길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네, 노영희 변호사님. 사실 10초. 갈라서고는 쉽겠지만 갈라설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도대체 100일 동안 당신은 뭐 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아니다 난 나만의 색깔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누구 말이 맞는지는 좀 있으면 결단이 납니다. 네, 헤어지기도 어려워요. 안철수 대표는 그 우양우한 거고요. 호남계는 좌양좌한 겁니다. 그래서 범보수 단일화로 가는 안철수와 범진보 단일화로 가는 호남계 결국 분당의 TBS 구호고쇼 백반토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MB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GH입니다. 어떠세요? 보면. 뭐를요? 지금 정부 하는 일을 보면. 비교하게는 되죠. 예. 그죠? 아, 나도 저렇게 할 그래, 걸. 그거는. 나도 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발리에 전세기 띄우는 거 봤지? 그 정부 인사들이 공항에 마중 나갔더라. 무사히 귀국하시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지금 정부는 느낌이 그래.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이 먼저다. 지난번 그 지진 났을 때도 그랬고. 상황 대처가 빠르잖아. 그 북에서 미사일 쐈을 때도 그렇고. 그 이번 낚싯배 사고도. 그러니까 사고 같은 거 나면 어쨌든 바로바로 뭐 긴박하게 움직이긴 하니까. 나 때랑 달라졌어요. 지금은 저 VIP가 직접 뭐 진두지휘도 하고. 아하. 너무 비교되지? 근데 나도 할 수는 있었지. 안 해서 그렇지. 네, 그렇죠. 나도 할 수는 있었는데 안 했던 거거든. 왜? 너무 바빴어 나는. 그러시죠. 공사 다 망하셨죠. 다 망했지. 다 망했죠. 싹 다 망했지. 싹 다 망했어. 다 망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바빴기 때문에 국민의 삶을 돌아볼 여유도 없었는데. 그래서 대신에 나의 삶, 내 삶은 많이 돌아봤다. 아, 저도요. 나라는 남자에 대해서. 응? 정말 화끈하게 사셨죠. 아우 죽였지. 그러게. 끝내줬어. 이제 끝내드린대요. 끝내 뭐. 화끈한 건 끝내고 고요하고 차분하게 그 지난 날을 돌아보시는 것도 좋잖아요. 앞으로 닥칠 날을 보기도 바빠. 뭘 돌아봐. 됐으니까 여기서는 얼른 끝내고 안으로 들어가 얘기합시다. 아, 참. 일단 뭐 그러시죠. 얘기를 진행을 못해. 문 열어요. 나를 먹고 난리야. 어서 오세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이번에 조류 독감 초반에 딱 잡는 것도 참 빠르긴 합디다. 그치요? 그 나 때는 14일인가 걸려서 그 수백만 마리 그 살처분했는데. 그걸 이제 현 정부는 딱 이틀 걸려 하잖아. 보니까 뭐 그 일들 좀 하더라고. 비교돼 우리 때랑. 그 MB님 시절에 그렇게 살처분하는 비용 그 얼마나 쓰셨다고요? 3조 넘게 이제. 3조 넘게. 지난 20년 4개 정부 지나면서 한 거 합친 비용이 70%를 나 때 다 썼지. 살처분 비용을.
뭘 그렇게 혼자 그 정부만 가축들 죽이는 데다 돈을 그렇게 많이 쓰셨대? 비교되지. 아, 너무 비교되지. 참여정부 때까지 14배를 내 나때껏 쓴 거니까. 그 방역 능력을 갖추고 초기 대응을 더 열심히 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죽이는 일만 많으셨을까? 그 딴 정부랑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무능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야? 어마어마하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MB 정부를 지나면서 우리나라 한우 농가가 절반으로 줄었죠. 줄었습니다. 줄면은 줄어든 만큼의 소고기가 또 필요한데. 있잖아, 미국 거. 그치. 덕분에 그때부터 엄청나게 많이 수입하게 됐지. 수입해도 사람들이 안 먹으면 어떡하려고 그랬어요? 먹게 만들면 되지. 아하. 한우는 비싸 못 먹어. 농가도 줄었고. 그리고 가격은 더 오를 것이고. 그러면 이제 딱 느낌 오잖아,지. 한우는 확 더 비싸지고. 결국 미국 거 먹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잖아. 다 우연의 일치죠. 아, 그럼 우연의 일치지. 다 공교롭게 이렇게 그렇게 이제 맞아 떨어졌던 거고. 그렇지. 이런 걸 뭘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뭐 빅피처를 그리면서 뭐 작전차가 된 거겠어? 살다 보면 우리가 우연과 우연이 연속적으로 겹치는. 아, 이거 말이 기가 막혀. 어떻게 이렇게 되지? 이런 일들이 참 많아. 유난히 많은 살처분 비용도 그렇고. 그렇지. 우연히 또 그래 됐다고. 한우 농가 지원금 끄는 것도. 몰랐어. 근데 우연히 그게 대가 있더라고, 그는. 그 소고기 촛불 집회 때 아침 이슬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셨다고요? 솔직히? 두고 보자. 아하. 두고 보자, 이것들. 솔직하시다. 촛불은 꺼보면 된다. 끄면 된다. 우리의 국정원칙. 그러니까. 끄면 된다. 많이 밟아놓으셨죠. 아주 뭉개놨습니다. 그 이후로 사찰 조작, 장악, 개입, 공작. 예? 더욱더 창궐하게 펼치셨고. 이것들이 주면 준 대로 먹진 말들이 많더라고, 아주. 끝내 먹이리라. 아이고, 의지가 있으셔. 나 띄엄띄엄 보지 마. 꼼꼼하신 건 알지요. 꼴랑 꼼꼼함? 아니죠. 더 있죠. 능력 엄청나세요. 그래, 난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 나란 남자는. 아이고, 서운하셨구나. 내가 벌리는 일들을 봐봐. 언제나 난 상상 그 이상을 보여줘 왔는데. 나한테 너무 가려져 계셨지. 저평가 받을 뿐이 아닌데. 나 MB야. 대한민국의 판을 완전히 바꿔버리려고 했던. 판을 바꿨던 저희 업적 너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건 그래도 내가 손꼽는 업적이다. 여러 그런 가지 게 중에서? 있다면은 그 수많은 것 중에서 예. 어떤 사람들의 영혼에 상처 낸 거. 아하. 우리가 볼 때 혼이 비정상적인 국민들이 많잖아. 그치요. 알잖아, 통하잖아, 우리가 그런 거지. 그래서 우린 국민들의 비정상적인 혼을 바로 잡고 싶었고. 그랬지. 예. 그러려면은 댓글도 필요했고. 조작과 장악, 밥그릇 뺏고, 밟고, 블랙리스트로 찍고, 대들지 못하게. 순종적인 영혼으로 바꿔주고. 앉으라면 앉고, 가라면 가고, 순종적 딸랑이들 골라서 출세시키고. 그 나머지 것들은 대놓고 윽박지르고, 쫄게 만들고, 기죽이고, 못 먹고 살게 하고. 그렇게 국민 영혼에 손대기 쉽지 않은데, 참 그걸 했었네요, 우리가. 엄청났었죠. 예. 아, 좋았었는데. 더 손대 놓을 걸. 이래 힘들어질 줄 알았으면. 아주 그냥 확 됐다. 가야 되겠다. 난 아직 괜찮아. 뭘 가, 자꾸 같이 계시자니까. 아이고, 또 가다가 자빠지고 있네. 아이고. 뭐를 갖다 놔. 진짜. 참, 이게 보면은 뿌린 대로 거두실 타이밍인데 참 자꾸 저렇게. 에휴, 그러니까 자빠지지. 아우. 이게 딱 걸렸어 이게. 왜 이래? 왜 또 장난질이야 시작부터? 내가 무슨 장난을 쳤다 그래? 귀신을 속이지 감히 아기를 속여? 내가 장담하는 전마담 분명 좀 전에 원고 밑장을 뺐어. 오프닝은 전마담이 가고 나한테 클로징만 줬을 것이야. 내 말이 틀려? 틀려. 네 거나 내 거나 오프닝 클로징 다 있어. 봐봐. 그래 양선장 뱀붕 그러장 얼른 출발해. 빨리 가자. 왜 또 어딜 가려고? 알 거 없어. 뭘 그 알려고 끼어들어. 하등 도움도 안 되면서 무엇을 그렇게 맨날 그렇게 알려고 그래. 아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도움이 안 되다니. 나 입에 나온 여자야. 그러니까 말해봐. 어딜 갈라 그러는지. 지가 아이도 내놓고 이렇게 아플 줄 몰랐어. 소리를 녹음하라니까. 들어봐. 어떤 인간이 달리는 택시에서 기사를 폭행했다잖아. 뭐?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이것이. 그래. 그 인간이 어디 가자고 했는데 택시기사 거길 잘 모른다 하니까 다짜고짜 주먹을 날렸다는 거야. 세상에. 그렇다고 사람을 때려? 그러는 지는 우리 집 어딘지 안 돼? 내 말이
그래서 내가 가서 그 인간 그 주먹질 버릇 밑장을 갖다 확 다 빼버려가 다시 못 그러게 합을라니까 양 선장 못하고 있나 빨리 출발해라 문 걸어 잠가. 아기. 그런데 밑장만 빼가지고 되겠어? 왜? 주기자한테 알리자고? 한 번 물면 절대로 안 울는다는 그 주기자 말하는 거 아니야? 당황스럽지? 주기자는 다스 주인 문화에 바빠 지금. 이런 건 물 시간 없어. 물어보지 마. 전화도 걸지 말고. 양 선장. 양 선장 어떻게 생각해? 양 선장? 주기자. 양 선장 아니고 그래. 나 입에 나온 여자 전마담인데. 안 받아준다 야. 오늘 많이 당황했어 내가. 그래. 그나저나 혹시 그거 알아? 어떤 인간이 달리는 택시에서 기사를 막 때렸다는 그... 알걸? 아는구나. 주기자가 벌써 물었다고? 놀라운 얘기를 할 거야. 근데 그렇지 지금. 말을 해. 근데 했잖아. 들었을 텐데. 말을 하라니까. 뭐? 지가 버텨봤자 지. 세상에. 매우 놀란다 매우. 세상에. 이럴 수가. 왜? 뭐라는데? 주기자 말이 그런 얘기 글쎄. 안 한 것 같은데? 그 인간이 공무원이래. 아니. 합천군청 6급 공무원. 뭐시야? 그것은 나도 몰랐구만. 세상에. 그 인간 진짜로 더 안 되겠구만. 다들 동작 그만. 이럴 수가. 내가 직접 가서 아주 본때를 보여주려니까 양 선장을 빨리 배 출발시키고 전마담 뭐단가 얼른 CD 밑장 빼서 노래 틀어. 밑장 그거야. 그거야? 응. 정선이 있어 없어 그 인간? 그거야. 이 정선이가 그 정선이? 그렇지. 그거야. 일단 들어봐. 정선이. 그거야. 자, 말폭탄을 쏟아내고 있는 안철수 대표와 비안 세력 서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그림을 그리는지 좀 여쭤보면서 지금 안철수 대 호남 중진 결별 수순을 밟고 있는 거 아니냐. 안철수 대표는 계속 지역구도 탈피 얘기하고 있고요. 2달 안에 지지율 20%를 올리겠다던 안철수가 오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역구도 박제화된 정치관념 탈피해야 합니다. 호남 중진 들으라고 한 소리시고, 그리고 지지율 변동 하나의 사건, 이벤트만으로 바뀌지 않아요. 축적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외연 확장 향한 노력을 계속해 수권 정당이 돼야 합니다. 기존 세력이 아무리 강고해도 명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듣기에 따라 그렇죠. 이게 지금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발끈. 전당대회 열어 통합 주장, 이거 정치 A, B, C도 모르는 것이. 유성엽 의원, 도둑 두목도 덕목이 있는데 안철수 따라가면 패가 망신해요. 조배석 의원지 뭐가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참 제가 볼 때는 현재 그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와 호남 현직 의원들과의 목적의 차이는 이미 국민들이 다 알아요. 안철수 대표는 장기적으로 대권을 향해서 가겠다. 민주당의 박지원 대표도 호남 의원들은 당장 추운데 지금 민주당의 격불을 쬐야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달려지는데 어떻게 승부가 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시간이 결정날 것 같아요. 안철수 대표의 그 주장이 실제 좀 버티면은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질 경우에 그 지지율이 다 안철수 대표한테 가거든요. 그거를 이제 기대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호남 의원들은 그 전에 어떻게 이제 춥고 절단 날까봐 이제 사들 이제 그 안철수 대표한테 동의 안 하는 거고. 결국에는 안철수 대표가 얼마나 뚝심 있게 하느냐. 특히 이제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가 볼 때는 현재로서는 이제 국민의당이 대패할 거예요. 그 상황에 비난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여기에 이제 그 승패의 관건이 달려있죠. 다만 이제 제가 하나 얘기하는 거는 그 박지원 의원께서 좀 정치 팔단답지 않게 이렇게 바른정당과 통합하는 거를 정치 공학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안 맞아요. 정당이 뭡니까? 이념으로 통합하는 건데 그것이 무슨 어떤 영호남이 화합하는 것을 정치 공학이라고 비판하면은 안 맞죠. 굉장히 오랜 시간 얘기하셨는데 결국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방선거만 견뎌내면 제가 볼 때는 안철수가 이긴다. 영원한 통합이 이념이에요? 정치공학이지? 아니 중도 통합. 정확하게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남북 문제나 외교 문제에 있어서 최고의 그 진보 농객 중에이라고 하거나 최고의 그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 박지원 전 대표입니다.
그다음에 노동복지 영역에 있어서는 정동영, 천정배 의원이 상당히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의 진보적인 정치인들보다도 더 왼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끊임없이 우양우를 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편향이죠. 그리고 기본적인 정치 노선을 갖다 변경시켰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변질됐거나 전향했지요. 이런 30여 명의 의원들이 반대하면은 안철수 대표도 통합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 그것을 거둬들이도록 요구할 겁니다. 설득할 겁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나 이 통합파들 입장으로는 원내 국회의원들의 생각을 떠나서 당원들의 전체적인 생각이 통합에 찬성한다. 그래서 전당대회라도 가서 이 통합을 이뤄내겠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한 얘기를 하시는 안철수 대표의 측근들도 있지만은 그것은 정치의 ABC도 모르는 소리고 세계 어떤 정당도 원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그렇게 결정되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셀문 한쪽 열어놓고 탈영병들에게 무조건 복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바른정당에서의 추가 탈당설도 나돌고 있습니다. 한데 우리 당은 대문을 활짝 열고 갈 곳 없는 정치 미아들에게 안방까지 내주겠다는 식이니 누가 옳은 건 정치 미아의 안방까지 내준다니 자괴감이 듭니다. 저는 제도 정치권에 아무런 세력도 없이 국민만 믿고 혈혈단신 들어왔습니다. 기존 세력이 아무리 강구해도 명분을 이길 수는 없다고 믿습니다. 제가 때로는 부족함이 때로는 오류도 있었지만 역사 발전의 진리를 믿고 늘 뚜벅뚜벅 제 길을 걸어오려고 노력했습니다. 옳은 길이라면 가시밭길이라도 기꺼이 가고 옳지 않은 길이라면 황금 비단을 깔아주더라도 가지 않겠다는 각오로 그렇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드리면서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올바른 길 국민만 보고 계속 걷겠습니다. 정치는 원내 중심의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다수의 40명 중